자, 23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기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정적분, 주어진 식을 부정적분해서 윗끝 아래끝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다. 자, 2번 문제는 주어진 세개의 부정적분이 두 개가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식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 차이점만 보이기 때문에 두 식을 연결된 부호로 인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정리한 뒤에 한꺼번에 부정적분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도함수가 보이죠? 도함수를 부정적분해서 적분상수 C만 모르는 거 특정한 함수값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주어진 3차 함수, 최고차 계수가 양수, 극대 또는 극소를 조사하는 건데 극대의 위치와 극대 값만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주어진 함수 미분해서 인수분해 위치, 자, 여기가 극대의 위치가 되겠죠. 네, 그럼 계산해주면 끝. 자, 5번 문제. 정적분과 극한이 섞여 있는 계산 문제. 순서대로 1번 정적분, 2번 극한 계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되겠다. 안에 들어있는 이 스몰 ft를 한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그냥 가정하고 정적분을 먼저 한 다음 여기 있는 x-2 분모 극한 계산해 주면은 라지 f란 함수의 2에서의 미분계수 라지 f'은 스몰 f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에다가 2만 대입하시면 계산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원점을 출발하겠다. F0은 얼마다? 0이다. 자, 위치함수가 주어져 있네.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 자,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언제? 가속도가 0일 때. 가속도라는 건 뭐다? 속도를 미분한 것이 가속도다. 그래서 주어진 속도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한 거, 이것이 0일 때 t값 찾고 그 t값을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에다가 대입하셔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7번. 자, 3차 함수입니다. 문제의 중요 포인트는 역함수를 갖도록. 역함수를 간다는 것은 1대1 대응,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겠다. 그 말은 도함수의 부호가 한쪽 방향으로만 결정이 돼야 되겠다. 자, 주어진 3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무조건 0보다 커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x축의 위치는 접하거나 아래쪽, 즉 교점은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주어진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속도함수가 주어져 있지?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실제 움직인 거리다. 움직인 거리는 각각의 방향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을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어진 속도함수를 인수분해하면 0과 2에서 t축과 만나게 되는 거고 0과 2 사이에서는 양의 방향, 2 초과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에서부터 4까지의 실제 움직인 거리는 중간에 2를 기점으로 자른다. 1과 2까지, 2에서 4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직접 구하든지 아니면 절대값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9번 문제. 또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어. 자, 위치 함수. t가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의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서의 미분값은 0이다.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된다. 그래서 위치 함수를 미분한 속도 함수가 언제 1에서 0이 돼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a 값을 구해서 완벽한 xt를 구하게 되고 vt도 구하게 되겠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t가 3일 때의 가속도. 아까 어떤 문제에서도 가속도 물어봤었지. 가속도는 속도 함수를 미분한 거.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3일 때의 가속도 계산해주면 되겠다. 10번. 주어진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 이 문제는 정확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알려준 문제야.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증가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지겠지.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이므로 극소에서부터 극대까지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구간이야. 그래서 극소인 출발점, 극대인 도착점이 바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라는 거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서 그 미분한 함수는 언제 마이너스 1과 3에서 0이 돼야 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데 마이너스 1과 3에서 0이므로 인수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서 전개하거나 마이너스 1과 3에서 f'이 0이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이것도 뭐 교재나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형식. 자, 이럴 때 윗끝이나 아랫끝 둘 중에 하나는 문자, 하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자에 관해서 미분을 통해서 식을 분석하지. 일단 이 문제는 t에 관한 정적분이고 현재까지 적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x는 상수 취급할 거야. 그래서 먼저 분리할 거야. 그래서 상수 x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정리를 먼저 한번 해준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해볼 거야. 미분 그대로 미분 하겠지. 그래서 쭉 정리. 그 다음 두 번째도 쭉.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미분한 게 여기까지. 두 번째 식은 그대로 2가 들어간 거는 0, x가 들어간 거는 넣고 곱하기 1. 그래서 정리하면은 속어. 네.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미분. 이렇게 되면은 이 아래 끝이 x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 그럼 fx가 찾게 될 거야. 끝. 나머지 f4 값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지. 12번. x가 3을 경계로 서로 다른 함수를 사용하고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연속이래. 먼저 찾고 넘어가자. 3에서의 좌함, 우는 똑같아야 될 거기 때문에 3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좌극한이 동일하다. A값 먼저 찾아서 함수식을 완벽하게 확인한 다음 문제수 구하라고 한 정적분은 0에서 5까지인데 3에서 함수식이 달라지므로 0에서 3까지 그리고 3에서 5까지를 각각 다른 함수를 사용해서 정적분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1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야. 자, 이런 거 푸는 거 아니라 그랬지? 함수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했지? 지금은 이 a를 포함한 전체를 fx라고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 1인 4차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하겠지.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도록 설정을 할 거야.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 인수분해 x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미분계수가 0이 돼서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거 할 때 마이너스 1, 2 중근이잖아. 그러면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마이너스 1, 2 해놓고 이와 이 사이에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삭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이동.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실제 그래프와 유사한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가 바로 가장 저점 최소값이지.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의 범위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수 최소값 12 이렇게 될 거다. 14번 주어진 3차 방정식 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 얘는 3차 방정식이잖아. 실제로는 세근이 존재할 것 같은데 중근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알파, 베타. 자, 그럼 얘를 함수로 분석하겠다. 이 알파에서는 바로 접점이 되겠지. 자, 참고하고 그렇다면은 이 상수 A만 남겨놓고 전부 다 넘겨서 정리된 식을 fx라고 설정을 하고 이 fx가 y는 A라는 직선과 접하는 상황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fx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 인수분해, 극대와 극소 위치 3분의 2와 2가 될 거야. 그럼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이렇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y는 A라는 직선이 그림과 같이 극소점의 위치이거나 극소점의 위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이 좀 더 큰 값이지 여기를 계산해 보면은 f 3분의 2 값이야. 그냥 계산하면 그때의 a 값이 실제로 양수값 27분의 32가 나온다.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혹시나 이 f2도 의심이 들어서 계산해보면 되긴 하는데 이 문제가 오류가 아니라면 문제에서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양수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지.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더 큰 값이 무조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15번 4차 함수의 도함수 3차 함수 그래프 형식이 아마 그려져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래프를 보고 분석을 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는 무슨 함수야? 도함수야. 도함수는 선생님이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부호가 제일 중요하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감소하다가 증가, 멈칫, 증가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들의 전환점이 바로 0, 4 이런 곳이 되겠지. 0에서는 방향 전환, 4에서는 멈칫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현재 이 그래프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최소값은 당연히 x가 0일 때 위치 맞지? 두 번째, 0에서 4까지가 실제 증가하는 구간이야. 그 구간 내에 있는 구간도 당연히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지. 세 번째, 이와 같은 그래프는 미분계수는 0인 위치가 두 군데지만 이 4의 위치에서는 증가해서 다시 증가로 가기 때문에 그 값이 아니다. 그 값은 몇 개다? 오직 한 군데다. 여기가 극소,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을 통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구할 수 있다. 17번은 사실 단순한 계산 문제고 문제 속의 계산 방법이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살짝 들어가서 16번에 위치해 있을 뿐이다. 자, 문제에서 A 값은 양수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 두 개의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최고치 한계수는 양수, 여기는 음수지.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 선생님이 아래 그림과 같이 그려 놓았어. 둘 다 원점이 꼭점이야. 자, 그랬을 때 두 그래프와 x는 3, 여기 x는 3이 여기 있어. 그래서 두 그래프와 x는 3까지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를 말하겠지.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해당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0에서 3까지 정적분만 하시면 바로 넓이가 나올 거야. 그래서 쭉 계산을 하게 되면 A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온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문제에서 A분의 T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서 주어진 TA를 A로 나눠주게 되면 18A 더하기 A분의 18이다. 질문이 뭐지? 최소값이야. 자,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 산술기하가 생각이 나야 되겠지. A가 양수라 그랬어. 18A도 양수, A분의 18도 양수. 실제로 산술기하 평균은 A가 산술 평균이고 A가 기하 평균이야. 실제 의미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는 주로 어떤 형식을 많이 사용해? 양변에 2를 곱한 이와 같은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실제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야? A와 B가 같을 때라는 거야. 자, 이런 개념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17번 전체 계산은 이렇게 될 거야. 자, 문제에서 원뿔이 나왔고 이 원뿔의 반지름은 6, 그 다음에 높이는 18. 그림은 약간 1대3 같이 느껴지지 않겠으나 의미가 중요하니까 3대1, 1대3이야. 밑변의 반지름과 높이는 3대1. 자, 그렇다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참치캔 모양의 원기둥의 반지름하고 이 윗부분 여기도 1대3의 비율을 가지고 있겠지. 즉 여기하고 여기도 1대3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미지수로 표현해 볼 건데 밑면의 반지름을 R로 잡을 거야. 자, 도형 문제, 활용 문제에서 미지수를 설정할 때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바로 범위다. 자, 먼저 R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지? 길이니까. 그리고 높이 또한 길이가 되겠지. 아까 여기를 R로 잡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1대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이 3R, 나머지 부분은 18에서 3R을 뺀 거 또한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R 값은 6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아래 범위를 먼저 구한 다음 밑면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부피에 관한 함수식을 만들어내고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식을 분석해야 되겠지. 분석 미분.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0과 4에서 그 값. 자,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니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여기가 0, 여기가 4. 참고로 선생님이 2대1 비율 강조 많이 하지. 이것 대 이것은 2대1이야. 그래서 여기 위치가 6이 될 거야. 우연치 않게 아래 범위랑 일치하는 두 저점이 될 것 같아. 물론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R값 4만 대입하면 계산되겠어. 자, 이제 18번. 사실 18번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만 잘 이해하면 되고 절대값 함수를 절대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먼저 선생님이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자,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에서 V자로 꺾이잖아. 이를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하면 절대값 x 빼기 0 플러스 0이다. 0,
0에서 꺾인다 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만약에 절대값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꺾인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와 같이 있다면 여기 식에다가 A 집어넣으면 B 나오겠지. 이 A, B라고 하는 위치가 바로 꺾이는 점이다. 앞이 플러스면은 아래로 뼈쪽, 앞이 마이너스면 위로 뼈쪽. 자, 이제 이 설명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가볼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FA인데 이렇게 주어져 있어. 선생님이 이 마이너스 부호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절대값 x-a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여기 더하기 0이 안 보이지? a, 0에서 위로 뾰족하게 됐다는 거야. 여기 점이 a, 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가 a, 0. 자, 문제에서 a의 범위는 1부터 5. 뭐 1이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범하게 이렇게 그림을 설정을 했어. 문제에서 정적분을 하라고 했어.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근데 함수의 그래프가 전부 다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은 이 부분의 영역의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똑같이 나오겠지. 자, 그렇다면은 실제 정적분을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반듯한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특히나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설정된 정적분은 직각 이등변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빠르다. 자, 여기가 a니까 이 길이가 a-1, 여기도 a-1, 이렇게 해서 직각 이등변삼각형 넓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여기가 o-a, 여기도 o-a. 그래서 두 번째 직각 이등변삼각형 두 넓이를 합한 식. 얘는 지금 내가 넓이를 구한 거잖아. 넓이를 구한 거야. 이 넓이에 부호를 반대로 시켜줘야지 FA 값이 되겠지. 정적분 값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FA라는 식은 이렇게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가 될 것이고,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이 되겠지. A가 3일 때. 그런데 주어진 범위에서 1부터 5까지인데 최소값은 3의 대칭이기 때문에 1에서 5에서 두 값은 동일하게 최소값이 될 것이다. 끝. 자, 19번. 자, 이제 세 문제 정도 남았는데 사실 뭐 18번 문제도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성남여고 이번 문제에서는 19번, 20번, 21번 이 정도 문제가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 난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자, 한번 보자. 첫 번째 19번 다항함수 fx 그 다음에 도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들을 만족한대. 첫 번째 조건은 부호가 다른 양 끝점에서의 정적분 값이 4a다. 뭐 이거 별거 아닌 정보 같지만 a라는 값이 3개나 나왔잖아. 뭔가 여기서 작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x에 관한 정적분이지만 이 결과물은 a에 관한 식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a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a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러면은 윗끝 a가 먼저 들어가. 그리고 곱하기 1. 아래 끝 마이너스 a가 들어가. 마이너스 a를 미분한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자, 우변도 미분해야 되겠지? 미분하면 얼마? 4. 그럼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올 것 같아. 자,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이 뭐야? F0 값이야. 자, 근데 얘들아, 이 문제에 주어진 결과식에다가 A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F0 하나 나올 거고, F-0은 얼마야? F0이랑 똑같지?
결국 얘도 F0이고 얘도 F0이 될 거야. F0이 두 개가 있겠네. 그 값이 얼마? 4. 그래서 F0 값은 얼마다? 2. 자, 우측에 있는 이 조건은 사용하지도 않고 풀 수가 있겠어. 자, 그래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도 공부를 해볼게. 자, 얘들아, 미분을 했건 뭘 했건 이 F' 함수가 마이너스 A와 A에서의 값이 똑같대. 그러면은 F'은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우리가 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기함수.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우함수지. 하지만 우함수를 부정적분하면 기함수가 아니라 기함수 더하기 적분상수. 그 다음에 기함수를 갖다가 부정적분하면은 무조건 우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함수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이 F라는 함수를 부정적분한 F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다? F'이 우함수였기 때문에 F는 기함수에다가 어떠한 적분상수가 더해진 형태일 것이다. 그래서 그 완벽한 기함수 부분을 gx라고 표현해 볼게. 자, gx는 무슨 함수야? 지금부터 기함수야. gx는 기함수. fx가 무엇이고 gx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fx를 첫 번째 조건에 넣어 볼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해 볼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기함수를 가지고 부호가 양 끝에 있는 지점 구간에서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사라지고 없지. 그러면 c만 남아있는 거를 그대로 단순하게 간단하게 적분하게 되면은 cx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c 곱하기 a 빼기 c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2ac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것이 얼마다? 4a다. 그럼 c가 얼마 나와? 2가 나와. 자, 그러면은 fx라는 것은 gx 더하기 얼마다? 2다. 문제에서 f0을 물어봤어. 그럼 g0 더하기 2야. 근데 아까 gx가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gx는 기함수. 기함수는 어디에 대칭? 원점에 대칭. 그리고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연속. 그래서 기함수인 다항함수는 무조건 0에서 함수값이 얼마다? 0이다. 이것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F0 값은 G0은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2는 얼마? 2.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자, 이제 20번. 자, y는 x-3의 제곱, 그냥 간단한 2차 함수야. 미분 한번 해놓고 넘어갈게. 어차피 사용할 것 같아서. 미분했을 때 전개해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지수 떨어뜨려주고 안에 있는 식 미분 한번 해주면 그만이다. 합성함수는 미분이지. 2x-6. 자, 준비해 놓고. 자, x가 3,0에서 이렇게 x축에 접하는 2차 함수. 위에 어떠한 점, x가 t일 때. 근데 t의 범위는 0에서 3까지야. t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겠다. 거기 위에 그림처럼 한 점을 잡았어. 이 점의 좌표값은 x좌표가 t니까 t를 넣으면은 y좌표 t-3의 제곱이 될 거야. 자, 문제에서 이 점 P에서의 접선을 그었다면 그 접선에 y좌편이 있을 것이고 그 점에서 y축에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세 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야. 딱 직각삼각형이지 밑변의 길이는 쉽게 t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여기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좀 궁금하지? 여기 있는 A점, H점의 Y좌표의 차이값이 높이가 될 것 같아. 참고로 여기 있는 이 A점이라는 것은 접선 L의 Y절편이니까 접선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쭉 계산해야 되겠지. T,
t-3의 제곱 미분계수 2t-6. 자, 그래서 전개했을 때 이 부분이 y절편이 돼. 선생님이 전개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지.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A점의 y좌표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H라고 하는 점에 y좌표를 빼줄 거거든. y좌표가 얼마야? t-3의 제곱이랑 똑같아. 그런데 전개하다가 보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서 아, 이거 나중에 내가 없앨 거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전개하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부분만이 사라져서 높이 AH의 길이가 구해질 거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고 이 약분시키고 이렇게 약분시키고 전개해서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가 나왔어. 자, 그래서 이 3차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 마이너스 3t t-2지 0하고 2에서 극소 극대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뭐 여기서도 1, 1 한번 확인해 주면 여기가 2대 1이지. 그럼 정확하게 여기가 3 딱 떨어지지. 0에서 3 사이의 범위의 구간이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는 1대 1 구간에 딱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은 2일 때 계산만 해주면 끝이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조금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자, 스몰 fx가 x가 2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 그런데 이 라지 fx라는 함수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어. 자, 근데 윗끝은 x잖아. 아래끝과 한번 맞춰볼까? 라지 f의 값은 얼마야? 무조건 0. 그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은 x가 퐁당 들어가고 미분한 거 곱하기 1 하니까 라지 f'은 뭐다? 스몰 f다. 자, 그러면 이 스몰 f란 함수는 라지 f 입장에 있어서는 도함수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스몰 fx 그래프를 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서 여기다가 그려보았어. 그려보니까 이 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야. 그러면은 감소했다가 증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지. 누가? 라지 f가 그렇다는 거야. 라지 f의 상태가 감소, 증가, 멈칫, 증가라는 거지. 그러면 라지 f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거야. 자, 아래 그림과처럼 이렇게 x가 0에서까지 쭉 감소하다가 1에서 2까지는 증가하다가 2에서 잠깐 멈칫해야 되겠지? 다시 증가. 이런 식으로 라지 fx가 그려질 거야. 자, 문제의 질문들이 뭔지 한번 볼까? 첫 번째, 라지 f-1은 얼마인가요? 자, 그러면 라지 f라는 함수를 구해야 돼. 여기 보시면 자, 이제 파란색으로 라지 f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스몰 f가 됐으니까 거꾸로 부정적분해야지 라지 f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라지 f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6x제곱 더하기 c1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2 x가 2 미만 x가 2 이상 이렇게 되겠지. 자, 모든 곳에서 미분이 됩니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라지 f는 무조건 연속이라는 것도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되는 거야. 연속이기 때문에 2에서의 좌함 우는 똑같을 거야. 그리고 아까 살짝 구해놓은 거 라지 f의 값은 얼마지? 1이지. 그렇다면은 x가 1인 범위는 위쪽이 되겠지.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c1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c1 값을 구하고 나서 x가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각각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도 동일해야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라지 fx 함수도 완벽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기억과 니은은 그냥 단순한 계산이다. 그리고 디귿, 라지 fx의 극소값 어디지? 그림과 같이 0에서가 극소값이지. 0은 어디야? 2보다 작은, 여기가 x가 0인 범위가 되겠지? 여기다가 0 집어넣었더니 아까 구해놨던 C값에서 값을 우리가 실제 음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성남여고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할 거야. 혹시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천천히 봐보거나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어서 숭신여고 진행할 거니까 좀 이따 봅시다. 자, 23학년도 숭신여자고등학교 기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1번 문제는 간단한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의 x좌표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느 한 점을 지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가 0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미분을 해서 미분계수값 구하고 0,3을 대입해서 간단하게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직선 y는 3x-1에 평행하다. 평행하니까 뭐가 같을까? 기울기가 같겠지. 이런 직선이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두 개가 있다. 자,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두 개가 있겠다. 자, 기울기가 3이 되는 접점의 위치 두 군데를 찾아야 되겠지. 도함수 값이 3이 되는 x값 두 개를 찾아서 각각의 좌표를 구하고 그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따로따로 구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것은 두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했을 때 두 직선 중 아무 직선이나 한 점을 채택을 해서 그 점에서부터 또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주로 어떤 점을 잡는 게 좋겠느냐?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0인 걸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L1이라고 하는 직선이 y는 3x이기 때문에 0,0이라는 점을 채택을 해서 L2까지와의 거리 공식을 쓰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모를까봐 직선 바깥에 한 점 x1, y1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게 분모, 분자에는 절대값 x1, y1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xy에 대입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되겠지.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공식이니까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세 번째 문제는 평균값 정리야. 아쉽게도 이 문제는 3차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쓸 수는 없고 계산을 꼭 해야 되겠어요. 자, 0과 3 사이에 어떤 C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 값이 양 끝점 0과 3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아야 될 테니까 평균 변화율이 어떤 위치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아야 된다. 즉 미분계수가 되겠지. 직접 계산해 보시면 C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C값의 범위가 0과 3 사이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은 루트 3만 되겠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갈게. 자, 4번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서 감소 또는 증가한다 라는 말과 감소 구간이나 증가 구간이 어디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 조심해야 되겠지. 자, 문제에서 주어진 3차 함수는 정확한 3차 함수야.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최고치 한계수 양수고,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정확하게 감소하는 구간인데 어디에서 감소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감소 구간은 전체 감소 구간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똑같을 수도 있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이 두 감소 구간의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뺀 위치의 값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B점은 계속해서 3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여기 있는 알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1로 점차 두 개가 멀어져야지 최대값이 되겠지. 즉 베타가 3이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바로 최대의 값이 될 거야. 자, 5번 문제. 함수 3차 함수 최고치 한계수가 1, 양수인 3차 함수 x가 1에서 극값을 갖겠다. 당연히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극대나 극소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되겠지. 이를 통해서 아까 구한 도함수를 가지고 f'1은 0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a 값을 구해내고, 그럼 정확한 함수식이 모두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극대값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일 때 계산해주면 깔끔하게 해결되겠어. 자, 6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승신요거는 앞에서부터 번호대로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막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참고하는 게 좋고, 6번 문제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알고 넘어가면 좋은 거 좀 참고. 자, 3차 함수에서 극대 위치하고 극소 위치의 차이값, 극대 위치와 극소 위치에서의 그 두 개의 간격차 공식이 있죠. 자,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 사이 넓이 공식이 6분의 최고치 한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잖아. 그거랑 분모만 달라. 그래서 2분의 a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 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도 상관이 없겠지. 이 공식 잘 암기하고 있으면은 꽤 쓸모가 있을 거야. 자, 이제 6번 문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전체 풀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여기도 계산을 좀 전부 다 적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양수 A는 그냥 양의 수다. 그 다음에 B는 무슨 수? 정수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고, 주어진 3차 함수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자, 지금 현재 A와 B라는 값을 모르는 상태이긴 하지만 F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아까 A가 양수값이라 그랬지? 그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위치는 3분의 A하고 마이너스 A 두 군데가 있을 텐데, 이를 통해 가지고 여기 보듯이 본 바와 같이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줄 수 있을 것이야. 극대값은 마이너스 A, 극소값은 3분의 A가 되는 그래프가 될 거야. 자, 이 정보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가 4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A가 극대고 3분의 A가 극소니까 이런 계산을 통해서 4가 됩니다. 직접 계산을 전부 다 해도 상관은 없겠으나 위에 있는 공식,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을 쓰게 되면은 간단하게 A를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A 값 구했기 때문에 함수식을 좀 변형을 해줘서 지금 이제는 B만 모르는 숫자가 되겠지. 자, 문제에서 추가 조건이 있어. 이 방정식 fx는 0이라는 조건이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 자, fx는 0이라고 한다는 것은 함수 y는 fx가 x축하고 만나는 위치에 x값이 바로 근이 되는 거지. 그 위치가 음의 수가 2개 나오고 양의 수가 하나 나오겠다. 그러면 그 x축과 만나는 위치가 y축을 기준으로 y축 왼쪽에 음의 수에서 2군데, 양의 수에서 1군데. 그럼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지. 그러려면은 x축이 어떻게 돼야 될까? 만나는 점이 이 y축이 x라는 값은 0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의 값보다는 위에 존재해야 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극대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내려오는 이 극대값하고 이
x가 0일 때의 위치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범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f0이란 함수값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b가 음수란 조건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아까 이 극대값보다 x축이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극대값이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아까 a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산을 쭉 하게 되면 또 다른 b에 관한 부등식 하나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아까 구했던 b에 관한 부등식과 방금 구한 b에 관한 부등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b의 범위가 나올 것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정수 b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3, -2, -1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자, 6번 문제 마치고 7번 문제 넘어갈게. 7번 문제는 뭐 좀 평이한 문제지. a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고, x의 범위는 -1부터 1까지. 자, 그러면 최고치 함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도함수를 구해보면 정확하게 x가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나눠 갖겠지? 이 왼쪽의 그래프처럼 그려질 거야. 자, 오랜만에 또 3차 함수 나왔으니까 우리 2대1 비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함수의 특별한 위치들, 여기가 -1,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범위 -1부터 여기 1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x가 1인 이 점은 0하고 2 가운데지. 이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변곡점. 알아두면 좋아.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x가 0일 때고 최소값은 x가 -1일 때네. 이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원한 계산을 해주면 a와 b 값은 쉽게 계산이 될 거다. 자, 8번 문제 꽤 계산할 게 많은 문제야.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 게 많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좌표평면 위에 0,0과 3,0에 있어서 선분 OA 위에 점 P라고 두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원점 O, 여기가 3,0이라는 A점, 여기 선분 OA 사이를 P라고 하는 점이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럼 P라는 점의 Y좌표는 당연히 0이 될 것이고, X좌표는 왔다 갔다 하니까 몰라. 그래서 T라고 잡았어. 자, 이렇게 설정을 하나 할 수 있을 것이고, 함수가 소개되지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점 P에서 접선을 긋겠다고 했어. 점 P에서. 네. 근데 점 P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자, 보자. 점 P가 여기 있지. P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 X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 원점에서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접선을 그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말고도 이와 같이 또 접선을 그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그 접선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 Q를 지나겠다. 아, 여기가 Q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Q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르면 아는 척 문자로 설정해서 K, K 세제곱이라고 두었어. 자, 그랬을 때 그 Q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아까 접선을 긋기 시작한 P점을 지난다라고 우리는 설정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점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딜 지난다? T, 0을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T와 K와 관계 T 값이 바로 3분의 2K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이 A라고 하는 점과 P라고 하는 점과 Q라고 하는 점 세 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인 순간을 한번 조사해 보라. 그럼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될 텐데, 밑변의 길이는 선분 A에서 P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A의 X좌표 3에서 P점의 X좌표 T를 뺀 3-T가 될 것이고, 자, Q점의 Y좌표 K세제곱이 바로 높이 역할을 하겠지. 선생님 여기 표시해 놓은 거 보이죠? 네. 이와 같이. 그러면은 이 K세제곱이 높이가 될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은 K에 관한 이러한
3차 함수가 나올 겁니다. 네. 그 3차 함수를 우리는 미안하네. 보니까 4차 함수네. 그래요. 4차 함수가 나왔어요.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죠.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 그래프 여러 가지 개형이 있는데 그 개형 중에 어떤 것인지 확인하려면 이와 같이 미분을 해보았어요. 미분해 보니까 미분계수가 0인 점이 0, 0, 여기 k제곱이니까 0 2개 8분의 27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분의 27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0과 0 사이에는 그래프가 올 수 없을 테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이어지도록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바로 최대값이 어디가 되는 거야? 8분의 27대가 되겠다. 네. 그리고 선생님 밑에 지금 참고 하나 해놨는데 이와 같이 4차 함수 중에서 미분계수가 0인 위치가 중근과 또 다른 한근을 가졌을 때 그 중근을 갖는 위치에서의 접선을 긋고 또 다른 위치에서 그 접선에 수선을 내리게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정확하게 3대 1로 내분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면 꽤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주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제 8번 했고 9번 넘어가도록 하자. 9번 문제 좀 평이한 문제야. 자, 곡선과 직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겠다. 그러면은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다? 3개다. 교점의 x 위치 값이 3개다. 교점의 x 위치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정리할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로 다른 x가 3개잖아. 그러면은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이용할 거야. 그렇게 해서 EX만 좌변으로 넘어가고 우변은 K만 남겨두고 좌변에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3차식을 fx라고 가정을 하고 이 fx의 그래프를 미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K라고 하는 간단한 직선이 이와 같이 극대와 극소 사이를 통과하게끔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K값은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그 K 범위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긴 한데 이런 함수 좀 익혀두는 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조건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게 의외로 자주 나온다고요. 크게 조정을 해서 다르게 만드는 게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야. 자, 첫 번째, 최고치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최고치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자, F0은 0.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x의 4제곱 삐리리 더하기 상수가 0이다. 자, 그런데 무슨 함수라 그랬다? 우함수다. 그럼 짝수창만 가져야 된다. 홀수창을 중간에 제거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4차항하고 2차항만 나오게 되는데 왜 여기다 내가 가운데를 마이너스라 적었냐? 실제로 나중에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미분계수가 0인 위치를 표현할 때 표현하는 값 안에 루트 안에 값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라는 형식이 들어가게 되면 좀 어색하거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주어진 함수 미분 나오게 되면 실제로 미분계수가 0인 위치가 이렇게 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a 플러스 2분의 루트 2 세 군데가 나와. 아까 여기 내가 만약 플러스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 2분의 a 또 루트 안에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방정식 절대값 fx가 4 그러면 함수를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올린 그래프가 y값이 4가 되는 곳에 교점을 찾는 거야. 그 위치가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 교점이 4개 나와야 돼. 지금 현재 우리는 이와 같이 원래 우함수고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x축 아래에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와 있잖아.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들을 x축 위로 올릴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되겠지. 자, y가 4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 나와? 2개밖에 안 나와.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 교점이 4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어 올린 부분에
새로운 극대 위치들을 지나가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올려서 그 값이 4라고 했다면 원래 아래쪽에 있었던 함수값은 얼마가 될까? 이와 같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값은 언제야? 여기 있는 극소값 두 군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x축의 양의 부분인 플러스 루트 2분의 a 값을 집어넣은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아까 구한 여기 있는 fx에다가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a 값이 간단하게 계산이 될 거다. 그럼 함수를 전부 다 구했네. 문제에서 f일 값 물어봤으니까 계산해주면 끝. 자, 1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하게끔 하겠다. 4차 함수네. 그러면은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함수를 분석해야 되겠네. 미분하게 되면은 아주 인수분해가 잘 돼. 0하고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값들을 갖게 될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오는데 가운데가 0인데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간격은 짧아. 1밖에 안 돼. 0에서 2까지 간격은 길어. 그래서 2일 때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돼서 2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A범위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12번. 뭐 사실 기억하고 니은은 크게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는데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나온 조건은 어떠한 다항 함수의 도함수들의 관계를 알려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롭게 정의한 hx 함수가 있을 겁니다. 이 hx 함수는 fx에서 gx를 뺀 거야. 자, 그러면은 이 hx 함수를 만약에 미분하게 되면 각각을 미분해서 또 뺀 거랑 똑같겠지. 그럼 h 함수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왜? h 함수의 도함수가 f'에서 g'을 뺀 거기 때문에 f'이 더 위에 있는 이런 부분의 도함수는 양수, f' 값이 좀 더 아래쪽에 위치한 이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음수다는 거야. 그러면은 h라고 하는 함수의 도함수의 보호가 뿔로 되기 때문에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아래쪽에 이렇게 hx 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했지. 그것의 상태가 바뀌는 부분의 위치가 바로 여기 a와 b가 될 테니까 a에서가 바로 극대, b에서가 바로 극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서 여기는 뭐 각각의 보기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까지밖에 알 수 없다. 자, 이제부터 기억, 니은, 디귿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풀이 과정 한번 쓱 천천히 한번 스캔해 보고요. 자, 이제 설명할게요. 기억번, 함수 hx라는 것은 x가 a에서 아까 극대라고 했잖아. 극소 벌써 틀렸네. 니은번, hb 값이 0이다. 이 b에서의 함수 값이 0이다라는 건 여기가 바로 x축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하겠지. 여기가 x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 또 다른 곳에서 x축을 통과하는 위치가 생기겠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알파, b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올 거야. 개수 두 개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참이네. 자, 디귿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가? 0하고 b 사이에서, 여기가 이제 0의 위치, 여기가 b의 위치인데 0하고 b 사이에 서로 다른 알파, 베타가 있다면 그 알파, 베타에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봤어. 근데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는 여기 우변에 있는 숫자 5를 양변을 나눠서 분석하는 것과도 동일하겠지.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를 양변에 나눠서 조사해도 똑같은 의미 해석이 되겠지. 자, 그럼 베타 빼기 알파를 나눠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본 형태야.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거지. 이거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이 5보다 작냐? 이걸 전부 다 어떻게 계산하겠냐? 그럼 선생님이 방금 평균 변화율 있으니까
평균 변화를 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정리가 있지? 평균값 정리가 있지. 그럼 여기 그냥 이 조건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균값 정리를 한번 분석해 보자.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서 0하고 b 사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0과 b 사이에 있는 알파, 베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런데 이 아까 0하고 b라고 하는 구간 사이에서 우리가 뭘 확인해 볼 수 있겠냐면은 0에서 보면 두 함수의 미분계수 값이 7과 2거든. 그러면 h' 0이라고 한다는 것은 7 빼기 2니까 5가 돼. 점점 h' 값이 줄어들고 심지어 a에서부터 b 사이는 h' 값은 음수야. 그러면은 h' 값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5야. 근데 0일 때 5가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0과 b 사이이기 때문에 5가 되는 순간은 없어. 그러므로 그 0과 b 사이에서 h' 값의 범위는 무조건 5보다 작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에 있는 어떠한 C에서의 미분계수도 당연히 뭐보다 작을까? 5보다 작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알파와 C와 베타 이 세 개를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 값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C에서의 순간 변화율 값이랑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평균값 정리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정리한 게. 근데 그 평균값을 평균 변화율 값은 뭐보다 작다고? 5보다 작다고. 그렇기 때문에 H'C 또한 뭐보다 작아? 5보다 작게 될 거고 여기 있는 평균값, 평균 변화율 값도 5보다 작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을 다시 정리하면 문제에서 질문한 식이 그대로 만들어지겠다. 그렇게 해서 디귿이 참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넘어갈게. 자, 13번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함수가 나왔네. 위치를 미분한 뭐다? 속도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속도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냥 계산하면 바로 T값 나오는 굉장히 쉬운 문제. 자, 14번. 얘들아, 인티그럴 네모 d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와? 여기 있는 네모가 그대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네모 역할하는 부분이다. 그럼 주어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네모가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필기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가 바로 네모입니다. 자, 우변을 미분한 거죠. 아, 인수분해 꽤 잘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x-1 약분. 그럼 fx는 얘가 그대로 되겠지? 끝. 자, 15번. 도함수 주어졌네. 도함수 주어졌으니까 함수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부정적분. 적분상수 C는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여긴 좀 특별한 조건이 있네. 이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야. f-1 값, f1 값 계산해서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되겠다. C값 해결. 끝. 16번.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입니다. 라는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라지 f를 미분하면은 스몰 f가 됩니다. 라는 거고 문제에서 라지 f와 스몰 f라는 두 개로 이루어진 어떠한 조건식이 있어. 뭐 양변 미분해 보면은 좌변을 미분하면은 라지 f'이 되겠지. 나중에 이렇게 스몰 f로 변신할 거고 우변 미분하다 보면은 이 곱함수 같은 경우는 곱의 미분법 미분 그대로 미분 써가지고 전개 하다 보니까 fx 속어.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공통으로 보일 거야. 약분 통하면 여기 있는 부분 이항을 해서 간단하게 f'x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부정적분을 통해서 fx 충분히 구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f0 값이 5라고 대놓고 알려줬거든. 자, 얘들아, 상수함수한다. 미안해.
다항함수에서의 F형은 뭘 나타낸다? 상수항. 다항함수에서의 도함수에서의 영의 값은 뭐다? 1차 항의 개수다. 한번 생각나서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17번. 정적분하라는 거지. 보는 바와 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딱히 설명할 거 없네. 18번. 자, 18번 문제 왠지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똑같네. 그런데 질문에서는 처음엔 여기가 마이너스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끝하고 이 끝이 좀 크기가 좀 다르게 돼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1하고 하는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은 앞에 있는 정적분의 부호가 변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내가 플러스로 고쳤어.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적분 구간이 연결이 될 거야. 얘가 적분 구간이 1부터 2까지로.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는 똑같아. 출발 마이너스 2부터 1을 거쳐서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적분으로 줄여주고, 이렇게 보니까 정적분의 윗끝 아래끝이 부호만 반대네? 그럼 기함수, 홀수차항 찾아서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짝수차항과 상수항 절반 반띵해서 2배 계산해주면 쉽게 할 수 있겠어. 자, 이제 20번. 20번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쉬운 이차 함수. 보이지? 이차 함수. 원점이 꼭점이 이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2-x의 절대값. 얘들아, 2-x 절대값은 x 빼기 2의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야. x가 2,0에서 아래로 이렇게 V자. 그림 다 그렸네. 문제에서 뭐 하래? 정적분 하래. 그럼 정적분.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인 구간의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했지. 마이너스 1부터 여기 꺾여 있는 분리가 되는 1이라는 점을 거쳐서 3까지. 자,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정적분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 이렇게 직선들 또는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삼각형의 넓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정적분과 극한으로 이루어진 형식.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는 뭐 라지 F를 미분해 스몰 F다, F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다 이런 말이 없지만 이것을 내가 정적분하기 위해서 이 스몰 F라는 것은 뭘 미분해서 스몰 F가 됐다? 라지 F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스몰 F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서 첫 번째 정적분을 먼저 하게 되면은 여기가 정적분이지. 두 번째, x분의 1을 곱하겠다라는 것은 x가 분모로 가겠다. 세 번째, 극한으로 가겠다. x가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 x하고 3 위치를 바꿔서 적어도 됩니다. f 3 더하기 x 빼기 f3 나누기 x, x가 0으로 가겠다. 굉장히 많이 본 거죠? 라지 f 프라임 3 얘는 f3이랑 똑같다라는 거 미리 내가 필기를 해놨네. 자,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질문하는 건 뭘 구하시오? f3을 구하시오가 질문이야. 선생님 지금 질문을 먼저 해석했어. 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는 자, fx는 2차식처럼 보이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마이너스 2x에다가 이렇게 정적분을 곱해놨어. 근데 여기 정적분이 보니까 아래 끝, 위 끝이 모두 상수잖아? 그럴 때는 이 정적분은 하나의 값이야.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값 k라고 둘 거야. 그래서 이 fx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1이다. 아까 내가 뭐 구한다 그랬지? f3 구한다고 했었지? 그러려면은 k를 알아야 되겠지? 뭐만 구하면 된다고? k만 구하면 된다고? k가 뭐다? 0에서 1까지 ft dt다. fx 구했지? 여기에다가 x 대신에 t를 집어넣어서 정적분. 그러면은 이 식을 쭉 계산하면 k 값이 3분의 2 대입하고 계산 완료. 자, 22번. 자,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x 기함수네. 원점 통과하면서 뭐 미분해가지고
자, 이와 같이 미분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여기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나중에 계산해도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안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러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부르겠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한꺼번에 그려 놨는데 첫 번째 이 S라고 한 넓이는 여기하고 여기만 해당이 돼. 근데 두 개가 지금 원점의 대칭이니까 이 오른쪽 부분에 몇 배? 2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새로운 문장이 나오죠. 자, y는 mx,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여기 보시면 y는 mx로 둘러싸인 부분이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파란색으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 SM입니다 라고 했어요. 뭐 한눈에 보기에도 SM이 더 커 보이죠, S보다. 문제에서 그 SM이 몇 배다? S의 4배다. 근데 이 Y는 MX라는 것도 기함수지. 얘도 원점 대칭이야. 그렇다면 전체를 다 구하지 않아도 그냥 오른쪽에서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4배가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라고 풀어도 괜찮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는 교점의 좌표 y는 mx와 fx를 연립을 해서 교점의 좌표 양수값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구했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좀 정적분을 해서 구해야 되겠지. 여기 보이지? 정적분 계산.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핑크색 부분, 이 부분도 정적분 계산. 네, 이렇게 되겠다. 뭐 나머지는 계산으로 전부 다 해결되는 문제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적어 놓은 거 무슨 식이냐면은 아까 내가 오른쪽에서만 사용하겠다라는 거야. 자, 23번. 음수인 K에 대해서 fx가 이러한 3차 함수야. 이 3차 함수 그냥 뭐 준비 좀 해놓을게요. 미분하고 인수분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 지나고요. 네. 선생님이 여기 아래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프도 그려놨고요. 일단 전체 풀이 과정 한번 스캔 한번 쭉 정지화면으로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뭘 원하느냐? 이미 함수는 정확한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여기 있는 절대값 4 곱하기 x와 x 더하기 k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여기 보시면 이 함수는요 0,k에서 아래쪽으로 뾰족한 분리점을 갖게 되겠다. 여기가 0,k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0,k가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은 여기 쭉 위로 올라가다 저 위에서 교점이 하나 생길 거야. 교점이 2개가 절대 안 돼. 자, 그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은 교점이 2개가 생기려면 여기가 교점이 2개가 나올 수 있을 텐데 혹시나 해가지고 교점 2개인지 확인해 볼까요? 아, 문제에서 K값이 아까 음수라 그랬잖아.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 그럼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음수가 됐어. 이렇게 되다. 이렇게 교점이 하나, 2개 쭉 가다 보면 하나가 더 발생하겠지. 교점이 3개가 돼버려. 그럼 더 내려와야 돼. 그래서 이 문제처럼 여기 부분에서 접하는 상황이 생겨야지만이 교점이 이렇게 좀 지울게. 어머, 너무 많이 지웠네. 잠깐만. 여기 좀 지우고요. 여기 좀 지우고. 네,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으로 그림이 완성이 돼야 되겠지. P에서만 접하게끔. 어차피 왼쪽은 무조건 뚫고 지나가니까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그래서 교점의 좌표 모르니까 또 뭐해? 설정.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
근데 여기 아까 절대값 앞에 4가 있잖아.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4야. 즉 t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가 된다고? 4가 돼야 돼. 이를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기울기가 4이고 t점의 좌표를 완벽하게 구했어요. p점. 발음이 안 좋네요. p점의 좌표를 완벽하게 구해서 함수식을 구했어. 그럼 여기 있는 0,k가 얼마가 되는 거야? 0,-3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의 부호만 반대잖아. 기울기가 -4고 얘도 0,-3 지어야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도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넓이는 아쉽게도 따로따로 영역을 여기 Q점의 좌표는 연립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 연립하는 거 보이죠? 주어진 3차 함수하고 기울기 음수인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은 X좌표가 얼마나 나온다? -1 나온다. 그렇게 해서 -1부터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곡선에서 직선 빼기 곡선에서 직선 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 구할 수밖에 없다. 중간에 선생님이 보면은 계산 과정을 뭐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 좀 생략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어. 마지막 24번 문제. 좌표가 -8인 점을 동시에 출발하겠다. 출발 위치에서의 출발하는 시각에서의 위치가 얼마다? -8이다. 좀 특이하지? 보통 원점을 출발하여 이런 말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 두 점 PQ에 대해서 각각 속도가 주어져 있어.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 위치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적분 상수는 둘 다 얼마가 돼? -8이 되는 거야. 각각의 위치 함수를 구했네. 문제에서 어떠한 시각에서의 위치를 각각 표현하면 그때의 위치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겠다. 그러면 구한 거 가지고 대입만 해서 계산하면은 양수값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배점은 상당히 많이 줬으나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계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순신요고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년도 풍생고등학교 기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단순한 정적분 계산 문제. 자, 여기 있는 EX 부정적분 X제곱이 돼서 윗끝 아래끝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도함수 주어져 있으니까 부정적분을 통해서 적분상수 C는 특정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서 함수식 완벽하게 구한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F3 값 계산하면 끝. 자, 3번 문제. 위치함수가 나와 있네. 자, 위치함수 어디에서? 1에서의 속도 미분에서 1 대입하면 해결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위아래 상하 움직임, 물건 던지기.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바로 속도가 0이 되겠죠. 자, 먼저 위치를 나타내는 높이 함수가 나와 있고요. 자, 최고 높이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속도 값이 0일 때다. 그럼 t 값이 2가 나올 거고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 함수에다가 대입하시면 해결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바로 자, 5번. 자, 5번 문제 주어진 범위 -2부터 3까지 3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 1. 자, 최대값, 최소값 주어진 범위에서 구하는 문제.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겠지. 미분해서 극대, 극소, 위치 찾고 여기 선생님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1일 비율 찾아가지고 지점 찾으면 -2일 때, -1일 때, 1일 때, 여기가 2일 때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 3까지. 3일 때 값은 저 위에 존재하겠죠. 3일 때가 바로 최대값. 그 다음에 -2일 때 또는 1일 때 이 두 군데 동시에 똑같은 최소값 되겠다. 네. 6번 문제 수직선 움직임 속도함수 나왔네. 속도함수 나왔으니까 부정적분 통해서 위치함수 구할 것이고 문제에서 t가 0에서도 원점 그 다음에
0이 아닌 또 다른 a에서도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f0은 0이 되겠지. 그래서 c값 찾아내서 c는 0. 그 다음에 a를 모르지만 a일 때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함수에다가 a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은 a 값 양수값으로 계산하게 되면 5 이렇게 나오겠어요. 대놓고 또 양수라고 나오고 다시 한번. 자, 뭐 7번 문제에 주어져 있는 P적분함수 전개하여 부정적분 윗끝 아래끝 대입해서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주어진 x의 범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겠다. 함수의 최대나 최소를 분석하는 문제다. 주어진 함수식을 fx라고 설정을 해서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해서 또 미분했죠. x가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극대극소 이렇게 나눠 가질 거야. 그럼 0에서가 극소, 마이너스 2가 극대.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마이너스 1 포함하지 않고 1도 포함하지 않고 그 사이의 범위 이렇게 되겠죠. 최소값은 0일 때. 그래서 모든 값들이 모두 다 k보다 크려면 최소의 값이 k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k 범위 간단하게 나오겠어. 그래서 이 k의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들은 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니까 가장 큰 값은 0이 되겠다. 자, 9번 문제. 9번 문제는 또 계산 문제이긴 한데 여기 아래쪽에 밑 살짝 보면 계산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여기 이 복잡한 계산은 만약에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한번 예시를 통해서 오랜만에 보여줬을 뿐입니다. 오른쪽이 바로 간단한 계산 방법이고요. 자,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2차 함수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꼭점이 원점. 굉장히 쉬운 그래프고. 자, 여기 있는 절대값 들어있는 함수는 여기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3,1 나오지. 1,3분의 1에서 꺾여지는 V자 형태, 아래로 V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대놓고 뭐 두 군데라는 말은 안 나왔네. 자, 그럼 보자.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이 2차 함수 fx가 1,3분의 1을 지납니다. 그래서 여기 P점이 1,3분의 1이에요. 자, 여기에서 V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왼쪽 직선과 2차 함수 사이의 넓이는 뭐 적분을 하든 직선과 2차 함수 사이의 넓이 공식을 쓰든 계산하시면 될 건데 오른쪽 부분에서도 영역이 반드시 생기느냐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돼.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을 그어보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잖아. 그래서 도함수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 값이 3분의 2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꺾은 선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의 기울기는 1이거든. 그럼 이 1이라는 기울기가 3분의 2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다 보면 이렇게 2차 함수와 얘하고 2차 함수 사이에 또 다른 영역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여기에 있는 교점에 여기에 있는 교점의 각각의 x좌표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영역에 따라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얘들이랑 연립을 해서 x좌표들을 구하고 즉 마이너스 4부터 여기 중간 지점인 1까지 1에서 베타인 2까지를 자 여기 보시면 이 왼쪽 방법으로 하게 되면요 적분을 엄청 계산이 복잡하죠. 복잡해 보이죠.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일일이 계산하다 보면은 부 하나만 틀려도 정답이 다 틀려버리잖아. 이게 바로 오른쪽 부분이 직선과 2차 함수 사이의 넓이 공식을 이용한 거다.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10번. 안에 들어있는 이 P적분 함수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잖아. 어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을 하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은 여기 절대값 씌운 함수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 절대값은 일단 뭐 0이 될 수 있겠지만 양수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 이제 x에 아무런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x의 범위에 따라서 전체 함수의 값이 양수가 되든지 음수가 되든지 결정이 될 거야. 그래서 x가 음수인 부분은 그래프가 x축 아래, x가 양수인 부분은 x축 위에 그래프를 그려주도록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x가 0에서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x가 0보다 큰 이 그래프는 위쪽으로 넘겨서 그래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0에서 4까지 정적분하세요. 그러면 0에서 4까지니까 0에서 4까지 왜 a 값이 4보다 더 왼쪽에 있느냐? 여기 단조건 보시면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4까지 해당하는 부분의 정적분, 전부 다 양수값이 되겠지? 나머지는 계산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a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겠다. 그러고 나서 그 FA라고 하는 것, 문제에는 FA가 없어. 이 정적분의 값을 선생님이 FA라고 설정한 거야. 그것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 FA란 함수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이 FA란 함수는 최고차함계수가 양수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A의 범위는 0과 4, 뭐 0에서 4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0에서 4까지 포함하더라도 최소값은 여기 극소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지. A가 2루트 2에서 최소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여기 왼쪽과 오른쪽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식이 있습니다. 항등식이죠. 자, 왼쪽에 x하고 마이너스 1을 묶어서 x-2 곱하기 fx가 우측에 있는 것을 인수분해하면 이와 같이 될 건데, 동시에 왼쪽과 오른쪽이 x-2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죠. 얘를 없애버리면 나머지 부분이 바로 fx가 될 거야. 그 fx를 보니까 이와 같은 3차 함수가 되고, 그 3차 함수를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하세요. 위끝 아래끝이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홀수차항은 없애고 짝수차항만 간단하게 반띵의 2배 계산해주면 쉽게 할 수 있겠어. 자, 12번 굉장히 많이 했던 문제야. 주어진 어떠한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든 음수든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겠다.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즉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떠한 도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함수는 3차 함수잖아.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오겠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아마도 저번에 다른 학교 기출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항상 하나의 부호가 되려면 x축이 이렇게 접하거나 붕 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서 k의 범위 구해서 정수 k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y축의 대칭인 이러한 2차 함수 안에 등변 사다리꼴이 내접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한다. 자, 이럴 때 가장 좋은 점은 여기 1사분면에 있는 점을 미수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1사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값의 일부들이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부호는 전부 다 1사분면이라서 양수거든. 자, 그러면 C점의 x좌표를 t라고 설정하게 되면은 y좌표는 함수식에 대입을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이 x좌표 t가 바로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될까? 2t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a점하고 b점은 함수의 x절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해서 4라고 얻어낼 것이고, 이 등변 사다리꼴의 높이는 바로 아까 설정한 점의 y좌표 값이 그대로 높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넓이를 식을 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나와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여기 보시면 제가 막 X자 쳐놨죠. 문제가 좀 오류입니다. 처음 출제될 때부터 오류였고요. 조건 하나 지우시고 단답형으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윗끝 아래끝 중에 하나만 미지수로 설정되어 있는 거 선생님이 밑자야 본전이니까 아래끝과 동일하게 한번 넣어보아라 라고 한 적이 있었죠. 넣어보니 이 문제에서는 정확한 값은 아니더라도 F1 값을 특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변 미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자, 여기 fx 미분하면 f'x, 이 정적분 미분하면은 fx, 그것이 우변 미분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fx하고 f'x는 다항함수에서는 차수가 하나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fx와 f'x를 더했다라는 것은 fx의 최고차항은 그대로 보존이 돼. 근데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2차 함수야. 그러면 fx는 여기 있는 3x제곱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직 뭐 확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미지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더함수가 계산해서 그냥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얘랑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계수 비교를 하게 돼서 계수 비교를 하게 되어서 fx와 f'x를 모두 다 미지수 a만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보이시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밑져야 본전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작업이 습관화가 안 되면 나중에 풀이가 길어지다 보면 아이들이 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a 값마저도 해결이 되겠다. 자, 15번 문제. 밑면의 반지름 길이와 높이의 합이 12인 원뿔. 여기까지 딱 봤는데 그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선생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원뿔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 모르니까 R, 높이 모르니까 H. 근데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12다.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식을 적어준 거야. 문자가 두 개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H라는 것을 이렇게 12 빼기 R로 표현할 수 있겠어. 자, 우리가 미지수를 갖다가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그 미지수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지.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될 것이고 높이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2-r이 0보다 크다. r은 12보다 작다. 그래서 r 값의 범위는 0과 12 사이다. 자, 이제 부피가 최대인 상황을 분석해야 돼. 부피식을 r에 관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 여기 3분의 1 꼭 곱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돼서 최고치 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 미분을 통해서 극점들 찾아내시고 언제가 최소야 주어진 범위에서 8에서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좋겠어. 16번 원점을 출발했다. F0은 0인데 여기 보면 위치함수 딱 F0은 0이죠. 네,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고 문제에서 속도가 아니라 뭐가 나왔지? 가속도가 나왔습니다. 가속도라는 건 뭐야? 속도를 미분한 거야. 속도를 미분한 거. 그러면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기 때문에 위치함수를 한 번만 미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연쇄적으로 미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가속도 함수 구해서 0이 되는 A값 찾았고 그래서 그때의 위치, 그 A값을 위치함수에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자, 17번 방정식이나 부등식, 우리 수투에서 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대부분이 분석하는 문제라고 했어. 자, 여기서는 오랜만에 다시 이제 여기 상수를 넘겨서 완벽한 함수식과 상수가 비교를 하는 문제로 풀어볼게. 자, 그럼 fx가 여기 있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주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이 두 곳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자, 뭐가? K가. 그럼 K가 이렇게 극대와 스치듯이 접하도록 또는 극소와 접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 동시 움직이네. 쏘리. 아이고.
자, 지금 제가 방금 선 두 개 이렇게 그었죠. 여기에 값들이 바로 K가 되는 곳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위치는 F-일 값, F일 값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두 값 곱해주면은 정답 18번 점이 두 개가 좀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전체 풀이 과정은 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함수 이름이 나오지 않았으나 뭐 V1, V2 표시해서 선생님 위치함수를 뭐 F1, F2 이렇게 표현했고요.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니까 각각에서의 0을 집어넣은 값이 얼마가 되겠다? 0이다 라고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고요. 여기 오타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t가 아니라 0을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F1 0도 0이고 F2 0도 0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속도함수를 부정적분했을 때 적분상수는 전부 다 0이니까 위치함수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PQ 사이의 거리다. 두 위치의 차이값이라는 거는 빼서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거리가 나오겠다.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을 빼서 절대값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나올 거야. 그럼 안에 들어있는 이 t제곱 마이너스 6t라는 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원래 2차 함수야. 이렇게 될 거야. 원래는 이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이지. 여기가 바로 이제 대칭축이잖아. 대칭축의 위치는 쉽게 구할 수 있겠지. 3.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그래프를 그려준 게 무슨 그래프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프야.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그런 지점의 위치가 바로 3이고 6이 되겠다. 그래서 A와 B를 바로 구할 수 있겠지. A가 3이 되고 B가 6이 돼. 최종적인 질문은 그랬을 때 시각 A에서 B까지 점 Q가 또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런데 그러면은 Q의 점이기 때문에 V2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V2 함수를 보시면 2t 더하기 1이죠. t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럴 때 이 V2t의 부호가 무조건 0보다 크겠죠. 또는 같겠죠. 방향 전환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움직인다고.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인 거리는 그냥 정적분 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식은 이렇게 적었으나 이 식을 계산할 때는 절대값 그냥 풀어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9번 3차 함수, 최고점 계수가 음수인 이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 이 두 개의 도형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지는 모를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표현해 둔 거고요. 이건 참고입니다. 이거 사실 그래프 못 그려도 괜찮아. 못 그려도 괜찮아. 자, 왜 그러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것은 뭐 어떤 두 도형 그래프 이렇게 됐다. 그러면 둘러싸이려면은 이렇게 교점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뭐 이렇게 됐을 때 교점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교점과 교점 사이의 구간을 정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곡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교점의 좌표가 3개 나왔어. 순서대로 마이너스 2, 0, 2. 그럼 한번 끊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각각의 구간별로 정적분을 따로따로 해서 절대값 씌워도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뭐 여러분 알아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그래프를 못 그리면 어떻게 한다고? 구간 자른 다음에 정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을 뭐하고 절대값 씌우고 더해도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 자, 20번. 자, 이렇게 간단한 2차 함수네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뭐 선생님이 x좌편, y좌편 쉽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보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여기가. 2분의 1.
대칭축의 방정식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이거하고 x가 0이란 직선은 이 직선이야. 그 다음에 x가 1이란 직선은 얘가 되는 거고, 함수의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축. 이 4개의 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 안쪽에 있는 넓이를 구하시오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면은 0에서 1까지 그냥 정적분 해버리면 됩니다. 왜? 무조건 안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영역들이니까 정적분 값 자체가 바로 넓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마도 웬만하면 거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자꾸 그 직선과 이차함 사이의 넓이를 좀 사용해 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라보면 되냐. 여기 딱 보시면 0하고 1 또한 아까 대칭축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딱 대칭이거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y값이 동일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직사각형 가로는 1, 세로는 이 점의 y좌표 0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계산이 빠르겠지. 그래서 2. 그래서 1 곱하기 2. 자, 나머지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차 함수와 직선 사이 넓이 공식 써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계산 비교해 보시면 뭐 비교할 것도 없죠. 이것이 절대적으로 간단하죠. 네. 자, 21번은 전체 풀이가 한 화면에 잘 안 들어오는데 딱 여기까지네. 네. 자, 이것도 조금 약간 중간에 뭐 몇 개의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건 생략한 게 있을 정도인데 좀 굉장히 좀 귀찮은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뭐 복잡해 라고 보일 수 있겠으나 문제에서 우리가 흔히 상식대로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 그 다음에 라지 G를 미분하면 스몰 g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조건에 윗끝 아래끝 중에 하나만 미지수죠. 여기다 1 대입해 볼까요? 1 대입하게 되면은 와우, 정확한 함수값 하나 찾았어. f 값이 1. 자, 그 다음에 좌우변을 동시에 미분해서 정리를 하면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2x가 나옵니다. 미분해서 x까지 약분하게 되면은, 여기 약분하게 되면은 f 프라임 x가 2가 나와. 더함수가 2니까 본래 함수는 2x 더하기 a가 될 건데, 아까 f1은 1 여기 구해놨잖아. 대입하시면 완벽하게 fx 함수 결정이 될 거야. 그래서 이 fx의 부정적분까지도 준비를 해놓자.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나 조건이 진짜 귀찮은 문제다라는 거야. 그럼 나 조건을 사용을 할 때 있는 그대로 f 자리, 그 다음에 라지 f 자리를 준비한 걸 대입을 해주고, 라지 g하고 스몰 g는 모르잖아. 근데 라지 g를 미분하면 스몰 g야. 결과가 몇 차 함수야? 2차야. 만약에 라지 g 함수가, 여기 있는 라지 g 함수가 2차 이상이 돼버리면 여기 있는 식의 결과가 3차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모순이 돼. 그래서 얘가 1차가 되고 1차를 미분한 gx가 상수가 돼. 선생님, 그러면은 라지 gx가 만약에 상수항이면 스몰 gx는 0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또 모순이 된다고. 그래서 오직 이 라지 gx는 1차, 그리고 스몰 gx는 상수, 이것밖에 되지 않겠다. 그래서 라지 gx가 1차 함수라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을 마련해 두고 미분한 거 준비해 두고 이제 대입을 해서 여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전개하고 계수 비교를 해서 나머지 계산 마무리다. 나머지는 뭐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짜맞추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뭐 크게 뭐 오류가 있는 건 아니고 뒤에 보면 답지가 다른 걸로 되어 있어서 답이 오답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있는 게 정답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함수, 3차 함수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걸 한 번에 쭉 읽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뭐부터 해야 돼? 라고 헷갈리기 때문에 차근차근 합시다. 여기 있는 3차 함수부터 분석하겠다. 완벽한 함수식이니까.
그래서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주고, 그래프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지금 fx야. 근데 문제에서 gx라는 게 여기 나왔잖아. gx라는 것은 f3이라고 하는 이 상수값만큼을 전체 fx에서 빼준대. 그러면은 이 x 대신에 3을 집어넣게 되면은 g3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야. 즉 여기 위치에서 함수값이 얼마로 변해야 돼? 0으로 변해야 돼. 여기가 바로 0으로 변한다는 건 여기가 x축이 지나는 자리라. 그래서 gx 그래프는 이렇게 재정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gx 보시면 여기 극대, 극소가 정확하게 3의 대칭이지? 그러면 gx에다 절대값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완벽하게 3의 대칭인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문제가 원하는 거, 이 gx의 절대값 함수가 gk, 여러분 gk라고 하니까 또 어려워. gk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보세요. 그냥 이 값은 어떤 t다 라고 볼 거야. 그러면은 절대값 gx 함수가 t가 되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다.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다? 4개다. t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오지. t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교점이 무려 6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t라는 값은 접어 올린 부분의 극대의 위치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잠깐만요. 다시 그리죠. 네. 여기가 바로 t의 위치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그러한 위치들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이 4개의 값을 모두 어떻게 하라고? 합하라 그랬어. 이거 다 계산하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계산하는 문제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어디 대칭이다 그랬지? 3의 대칭이다. 그럼 알파2하고 알파3하고 더하면 얼마가 되고? 3의 2배. 알파1하고 알파4도 더하면 얼마가 되고? 3의 2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GK라는 거 크게 의식할 필요 없겠죠? 네. 자, 23번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생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는 아니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이치 함수. 여기까지만 보고 선생님이 뭐 했어? 아는 만큼씩 적었어.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gx라는 것은 0에서 x 더하기 1까지 절대값 함수를 정적분, 0에서 x까지를 똑같은 함수로 가지고 정적분. 그럼 0에서 x 더하기 1까지, 0에서 x까지를 정적분에서 뺐기 때문에 x에서 x 더하기 1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소다. 여러분, 이 gx라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함수 미분하게 되면은 윗끝이 퐁당 들어가고 곱하기 윗끝을 미분한 값 빼기 x가 퐁당 들어가고 x를 미분한 값 곱하기 그렇게 해서 g'x 이렇게 나왔어. 자, g'x 식이 나왔죠? 미분 가능.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극대와 극소에서의 미분 계수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을 각각 집어넣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돼. 그럼 이 결과는 뭘 의미하냐? 0에서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의 절대값이 동일하고 3과 2에서의 절대값이 동일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나올까? 먼저 선생님이 모순이 되는 케이스부터 설명을 할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만약에 마이너스 1과 0이 이렇게 서로 대칭이 돼서 절대값이 같고 2하고 3에서의 위치는 x축을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올라와서 그려지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이 정적분 값이 가장 크죠. 그 전에 작다가 가장 커졌어. 그럼 구간이 옮겨가게 되면 더 작아진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겠죠. 그러므로 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정적분 값이 중간에 좌우에서 작아졌다가 커지고 다시 작아지니까 극대라는 거야.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지? 극소라 그랬지. 모순. 네. 마찬가지 2하고 3이 대칭이 되고 마이너스 1과 0에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도 똑같이 2에서 3까지에서의 정적분 값이 극대가 돼서 모순. 둘 다 안 돼. 그러면은 오직 하나의 그래프 상황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야. 이런 거야. 두 개가 동시에 마이너스 1과 0에서 x축을 두고 위아래, 위아래.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도 x축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2, 3 이렇게 해서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 그럼 여기 있는 대칭축이 바로 얼마가 될까? 0과 2의 가운데인 1이 되겠지. 2차 함수의 대칭축을 알았으니까 여기까지는 확신할 수 있고 뭐만 구하면 돼? 상수항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만족하는 그래프잖아. 마이너스 1과 0에서의 함수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니까 더해주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조건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주면 b의 값이 해결 완벽한 함수식 확인하게 될 것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F사 값은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4번 문제.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개인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겠지. 써먹으라고 조건이 주어졌겠지. 주어진 속도함수,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자, 위치를 미분한 도함수, 속도함수, 방향을 나타내 주겠다. 도함수의 부호가. 자, 여기 1, 2, A. 1, 2, A에서의 속도가 0이 될 거야. 자, 근데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이라고 했어. 미분계수가 0인 곳이 한 군데라는 말이 아니라 미분계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야. 만약에 이 1, 2A라고 하는 세 개가 모두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시나 이 알파 값이 0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몇 번 바뀌어요? 2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구나. 같은 것이 존재해야 되겠구나. 그럼 A라는 값은 1이 되거나 A라는 값은 2가 되거나 왜 1과 2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 수 있겠다. A가 1일 때 A가 2일 때. 자, A가 1이 되게 되면은, 자, 이 속도 함수가 t-1, 여기도 t-1이 돼서 마이너스 t-1의 제곱 t-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접하는 상황이 되겠지. 이와 같이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두 번째는 A 값이 2가 된 상황이니까 t-2라고 하는 인수가 두 개가 있는 상황. 마이너스 t-1, t-2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랬을 때 0에서부터 2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거리는 뭐다? 위치의 변화량의 절대값들의 합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즉 0에서 2까지 이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 있는 모든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네. 0에서 2까지. 그럼 여기 보면 지금 그래프를 제가 좁아가지고 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은 0에서 1까지는 이만큼 넓이 and 이만큼 넓이를 합해야 되겠지.
뭐 상식적으로 봐도 이때가 더 넓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A가 2일 때가 더 크게 나오더라. 2분의 3으로서. 자, 이렇게 해서 다 풀이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3차 함수에서의 접선과 3차 함수의 넓이 공식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라는 거, 여기 교점이 알파, 여기가 베타.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 두었거나 아마 정리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뭐 간단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풍생고등학교 기출풀이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